이번에 미국에서 힘있는 상원의원 한 명이 암호화폐를 감독하는 정부기관을 정면으로 때렸거든요. 가격은 빠지는데 규제까지 시끄러워진다. 이 딱 봐도 악재처럼 들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자료를 하나하나 뜯어보다가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번 공격이 적어도 리플 XRP한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정부기관을 때린 게 왜 오히려 XRP한테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번 이야기 처음부터 천천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 분위기부터 짚고 갈게요. XRP가 지난 5월 말에 우리 돈으로 2,000원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6월 들어가지고 폭락하기 시작하더니 1,6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1,700원대죠. 몇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중에 있는데 XRP만 그런 건 아닙니다. 대장격인 비트코인도 또 똑같이 빠졌습니다. 이 시기 비트코인은 우리 돈으로 1억 원 밑까지 내려왔고요. 지금은 9,300만 원으로 기록 중에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코인 시장 전체가 한꺼번에 힘이 빠진 건데 여기에 미국 주식시장 소식까지도 겹치면서 기술주, 특히 반도체 회사 주식들이 크게 흔들리면서 나스닥 기준으로 3% 넘게까지도 폭락했죠. 지금 시장 투자자들이 위험해 보이는 자산들 한꺼번에 내던지고 팔고 도망가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런 날에 XRP 같은 코인도 같이 휩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는 조용히 날아온 편지 한 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국의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상원의원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6월 5일에 편지를 한 장 보냈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CFTC라는 기관의 위원장이었었고 CFTC가 뭔지 어려우시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 원자재나 선물 같은 것들을 감독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 암호화폐의 상당 부분도 이 CFTC 쪽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이 편지에서 기관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강력하게 따져 물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기관의 인력이 그동안 4분의 1쯤 줄었다는 사실인데요. 그리고 한 언론 보도를 근거로서 이 기관이 코인 업계에 너무 휘둘리고 있다.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월 18일까지 관련 자료들 전부 다 제출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그냥 또 규제 압박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저는 이 편지를 한번 읽어보다가 한 가지가 계속 걸렸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따지고 있는 이 내용이 예전이랑은 결이 달라졌다라는 점을 짚었는데요. 예전에 코인 자체가 위험하다, 이건 사실상 도박이다, 이런 식의 코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공격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닙니다. 이 기관이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이걸 감독할 능력이 되냐, 이런 운영 문제를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이랑 지금이랑 이 싸움의 결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거고 이게 왜 중요한지는 지금부터 한 겹씩 벗겨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관 CFTC가 XRP한테 왜 중요한지부터 살펴볼게요. 코인 투자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가장 무서워한 게 하나 있죠. 바로 내 코인이 주식 같은 증권으로 분류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증권으로 묶이면 규제가 훨씬 더 까다로워지고 또 반대로 원자재 같은 상품으로 분류되면 숨통이 트입니다. 근데 이 상품 쪽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바로 CFTC라는 거고 결국에 XRP 입장에서는 증권을 감독하는 기관보다도 이 CFTC가 키를 쥐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잘 알려지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요. 지금 이 기관을 누가 이끌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래 기관들 같은 경우는 위원 5명이 같이 운영을 하게 돼 있고 근데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은 지금 그 자리에 실제로 앉아있는 사람은 딱 한 명뿐입니다. 작년 12월에 새로운 마이클 셀리그라는 위원장 한 사람인데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동안 코인 쪽이 상당히 우호적인 결정을 내려왔던 인물입니다. 워런 의원이 화가 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건데 이 사람이 코인 업계 편만 들어준다. 이게 그의 불만이었었거든요. 그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시나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미국에는 지금 명확성법이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죠. 이름 그대로 코인을 어떻게 규제할지 명확하게 정하자는 법입니다. 이 법의 핵심이 뭐냐? 코인 규제의 상당 부분을 방금 말씀드린 CFTC 쪽으로 넘기자는 겁니다. 즉 코인을 증권이 아니라 상품에 가깝게 다루는 길을 열어주는 법인데요. 이게 통과만 되면 XRP 같은 코인들 오랜 시간 동안 발목을 잡던 불확실성이 상당히 거치게 됩니다. 그럼 이 법이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요? 이 법은 작년 7월 미국 하원을 먼저 통과했고요. 문제는 그 다음 이 상원에서 한참 막혀 있었다는 건데요. 근데 올해 들어가지고 분위기가 움직였죠. 올해 5월 14일 이 법이 상원의 한 위원회를 통과했고 그리고 6월 1일 상원 전체 회의에 올릴 수 있는 정식 안건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상원 본회의 표결 무대 바로 앞까지 왔다라는 건데 언제 실제로 표결할지 이번에 통과될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빠듯해가지고 이번 회기를 넘길 수도 있다. 이런 신중한 시선까지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곧 통과된다고 단정하는 거는 위험하겠죠. 지금은 표결 직전 단계까지 왔다. 딱 거기까지가 팩트입니다.
이제 흩어진 조각들 한자리에 모아볼 차례겠죠. 이걸 붙여보면요. 아까 그 편지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워런 의원의 편지로 돌아가 볼게요.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워런 의원은 더 이상 코인이 합법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코인을 감독할 기관이 일할 준비가 됐냐를 따졌어요. 이건 싸움의 무대가 바뀌었다는 뜻이겠죠. 코인의 존재를 두고 다투던 단계는 지나갔고 이제는 누가 어떻게 관리하느냐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비유를 드리자면은 경기를 열지 말지 다투던 사람이 이제 심판이 누구냐를 두고 다투는 셈인 거고 경기 자체는 이미 열린다는 걸 인정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워런 의원이 화를 내는 그 심판, CFTC는 코인의 우호적인 쪽입니다. 거기에다가 위원장 한 사람이 사실상 혼자 키를 쥐고 있고요. 그 한 사람이 코인 편을 들어준다라고 워런 의원이 직접적으로 답답해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XRP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편지는요. 위협이라기보다는 우호적인 심판이 이미 이기고 있다. 이 신호에 가깝다라는 거고 물론 워런 의원이 이런 의도로 편지를 썼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다만 편지에 담긴 사실들을 XRP 관점에서 다시 읽어보면은 이 그림이 이렇게 뒤집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선명해지는데요. 바로 아까 그 반도체 폭락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XRP가 빠진 거는 XRP가 나빠서가 아니죠. 미국 기술주 흔들리고 위험한 자산들 전부 다 같이 휩쓸린 겁니다. 지금 XRP는 비트코인이나 미국 증시랑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XRP가 이 흐름에서 혼자서 떨어져 나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반도체 회사 실적 같은 거랑은 상관없는 이 코인만의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바로 지금 상원 안건 목록에 올라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폭락은 무서운 신호가 아니라요. XRP의 진짜 방아쇠는 따로 있다는 것들을 거꾸로 보여준 셈인 거고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겠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먼저 가격을 보면은 XRP는 지금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걸 시장에서는 과매도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팔 사람은 거의 다 판 상태라는 뜻인 거고 현재 공개된 자료만 보면은 XRP를 많이 가진 큰 지갑들의 숫자가 오히려 사상 최고치로 늘어났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에 조용히 사모은 쪽도 있다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적어도 모두가 전부 다 도망친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당분간 XRP는 그 법안 표결을 기다리면서 좁은 구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가능성이 크겠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을 움직일 만한 가장 큰 사건이 바로 그 법이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큰 방향성을 잡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지켜보셔야 될 기준선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지선이라는 거는 가격이 그 아래로 잘 떨어지지 않고 버텨주는 자리를 뜻합니다. 지금은 1,500원이 그 중요한 자리로 거론되고 있고요. 이 자리를 지켜내면은 회복의 발판이 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여기가 무너지면은 더 아래로 흐를 위험도 있겠죠. 위로서 방향을 틀려면은 2,000원대 초반을 다시 확실히 넘어줘야 되고요. 참고로 지난 5월 그 법이 위원회를 통과했을 때 XRP는 2,400원 부근까지 뛰었습니다. 이 작은 진전에서도 가격이 크게 반응했다 이런 뜻인 거고 그러니까 이번 클래리티 표결 일정 자체가 잡히는 순간 이 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고 클래리티 표결이 미뤄지거나 시장 분위기가 더 나빠지면은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짜 보셔야 될 거는 비트코인 시세나 나스닥 시장이 아닙니다. 클래리티 법안 표결 일정이 언제 잡히느냐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결국에 XRP가 며칠 사이에 크게 빠진 거는 코인 자체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위험을 피해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인 거고 그리고 미국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의 그 공격은요. 담긴 사실들을 XRP 관점에서 다시 봤을 때 위협보다는 우호적인 흐름이 이미 자리를 잡았다. 이런 신호탄에 가깝겠죠. 그리고 XRP가 이 진흙탕에서 빠져나올 진짜 열쇠는 나스닥이 아니라요. 지금 상원 안건에 올라간 클래리티 법안 표결이라는 사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남겨보겠습니다. 만약에 클래리티 법안 표결 일정이 정말로 잡히게 된다면 지금 시장을 그걸 미리 알고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과가 나오고 나서 반응을 할까요? 이 부분 다음 영상에서 이 과거 역사 패턴들 비슷한 사례들 가지면서 같이 한번 따져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비중 조절은 선택이 아니라 투자에서 반드시 필요한 습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의 종목에다가 전부 다 몰빵 자금을 넣는다라는 건요. 생각보다 상당한 위험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가격이 많이 이미 오른 구간들 이럴 때 몰빵 매수가 들어간다. 그럼 그 이후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 시장이 하락을 해도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비중을 조절할 만한 여력 자체가 없다라면은 결국에 버티는 거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더 없어지게 될 겁니다. 투자라는 게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내가 만약에 예상했던 것들이 틀렸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항상 내가 매수했던 가격들이 고점일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나가시고 비중을 나누는 습관들에 대해서 가져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을 드립니다. 결국에 오랜 시간 살아남는 투자자는요, 이 좋은 종목보다도 좋은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 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